제가 얼마 전에 이 글을 보고 아마 대대장이나 여단장급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나름대로 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위국헌신, 애국심 이런 큰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군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81년도에 소위로 인관에서 장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밥을 어떻게 먹는지,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군생활만 열심히 하겠다, 소대장을 어떻게 잘할 건가 이런 생각만 했죠.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의무대에 가면 약이 없었고, 소대원들은 보기만 해도 불쌍했고, 전부 다 그냥 못 배우고 가난한 집에서 온 그런 군인들밖에 없었고, 조금 배웠다는 그런 친구들은 행정반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게 현실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소대원들을 위해서, 3분의 1은 내 자신을 위해서, 3분의 1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돈 한 3만 원 받는 거를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대원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약이 없어서 밖에 약국까지 3km를 걸어서 약을 사러 간 기억이 납니다. 참 걔네 집은 시골집이고, 그때 무슨 시골에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를 써도 가는지 오는지 부모가 글도 잘 모르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공평치가 않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중대장이 됐었는데 이 장비가 하여간 그때도 부족했지만, 가난한 나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본다. 그래서 타이어 내부 내피를 잘라가지고 그걸 고무 밴드로 만들어서 단띠에다가 결속을 해서 거기다가 판초일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공격군장이라는 걸 꾸릴 때 사용했던 그런 경험. 또 대장할 때는 폐 전투복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잘라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를 탄띠에 또는 엑스반드에 결합을 해가지고 공격군장을 꾸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엑스반드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구해오고 확보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공포탄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공포탄도 별로 없지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처럼 달라고만 하면은 몇백 발씩 받아왔는데, 탄피 잊어버릴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사고나 내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자동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착하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확보하고 다니느라고 또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대장을 할 때는 대대원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쌍안경이 소대당 하나 있을까 말까 해가지고
쌍안경을 분대당 하나씩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산에서 러시아제 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분대장들한테 다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급 부대에서 검열을 나오면 사제품을 썼네 안 썼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관심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제 쌍안경을 가지고 2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용 쌍안경은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저렴한 쌍안경 덕분에 분대장들이 보고 절차라든지 또 관측사항에 대한 그런 보고 내용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서 훈련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연대장, 사단장 할 때도 최대한 하여튼 불비한 여건이지만 부대를 전투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위장포도 개선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도 상급 부대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특전사령관이 됐는데 하루는 예하부대를 순시를 가는데 저한테 잔뜩 여러 가지 그 소총에 부착하는 개머리판, 손잡이, 또 표적 지시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게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참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들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뭐 의견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한두 사람은 안 됩니다. 인가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위화감 조성된다는 거는 그건 뭐 측정할 때 사용만 안 하면 되고 평상시에는 제가 사줘야 될 거를 본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아무거나 저급하고 그 안전에도 그 위배되는 그런 장비를 들여올까 봐 야 미군의 밀스펙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비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 없다. 이미 걔네들이 다 그 시험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는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제가 기준을 정해줬고 측정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평상시에 사격하거나 할 때는 본인이 자기가 부착해서 써라. 그 다음에 굳이 뭐 상급부대에서 뭐 지적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소요 제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소요 제기를 하는데 야 정말 당장 쓰는 사람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그걸 사다 주면 될 텐데 지가 뭘 한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 그 알량한 지식과 자기 권한을 침해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급부대에서 안 사주는 거예요. 이리 검토 저리 검토한다 그러고. 야 정말. 그래서 결국은 부대에서 사용을 하는데 일부 부사관들 중에서는 자기가 안 쓰면 그만이지 그걸 또 토를 달고 시비 거는 부사관들도 있더라고요. 또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주 나쁜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기심과 질투로 남들이 파병 갔다 와가지고 파병 갔다 온 돈으로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데 전투 장비를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론 만들고 해가지고 사제 장비가 마치 나쁜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도대체 그런 부사관들이 어떤 부사관들인가. 참 또 거기에 놀아나는 장교들이 과연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도
군인들이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좀 잘 좀 해결해 보라 라고 해서 국정과제에도 이 개인 장비에 대한 비인가 장비, 사제 장비가 아닙니다, 이거. 비인가 장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용자가 싫어해요. 사용하는 군인들이 여러분이 갖다 주는 소위 워리어 플랫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그거를 신뢰를 못하고 좋아하질 않아요. 사용자가 좋아하고 사용자가 신뢰하는 그런 장비를 좀 해주세요. 그건 못 해주겠거든. 사용자가 자기가 살고 싶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사면 고개를 떨구고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사용자, 그 군인들도 그렇지만 저는 그 가족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이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광학기기를 사고 권총 손잡이를 개선하고 방탄조끼를 사 입는데 그걸 그냥 부인이 보고 있다. 야, 참 가족 부대분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제 장비란 말 쓰지 맙시다. 비인가 장비, 특히 미군들이 이미 써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방탄조끼, 장갑, 무슨 보안경,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이런 것들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갖다 주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지 돈 들여서 사는 거는 뭐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전후방 교류라고 그래서 우리 특전부사관들이 전방, 수색, 정찰, 특공부대에 가면 거기 있는 또 잘 모르는 지휘관들이 사제 장비라는 미명하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 근무하는 우리 대대장, 여단장님들 자기 돈 들여서 애국 충정하는 사람들 사기 꺾지 마세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는 겁니다. 더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군대 나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지. 오늘은 이만 넋두리를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